결로로 인해서 이렇게 다 썩은 거예요, 이게. 감독님, 여기 무슨 빵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폼 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폼보다 빈 공간이 더 많네요. 네네네. 선생님, 진짜 네. 여기 아파트를 보니까 네. 기존에 별려 있었던 샤시가 당시에 고급 자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뭐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각종 하자가 있었던 거를 보면 네. 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이 그림이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지금 댓글 중에도 어떤 아시는 분이 고수 같아요, 그분이.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시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창호백화점 이소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창호 시공을 하려고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앞전에 저희가 LX 제품 뉴 베스트 140바라는 제품을 소개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느낀 건 역시 우리나라 창호 샤시를 이끌어가는 메이저 업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데요. 하지만 그 창호 메이저 업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우리가 LX 샤시 문의를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LX 제품 가성비까지 좋아졌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선 이 집에 내가 평생 살게 될지, 이사를 가게 될지, 재개발 재건축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래도 LX가 좋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노메이커 샤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LX 제품, 또 저희 노메이커 제품 전국 각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서산에 있는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다름없이 창호 시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강원도, 정선, 청주, 대전권,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창호 시공간에 꼭 전달 드릴 내용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포항까지 저희가 공사 일정이 있고요. 목포부터 광주 가릴 거 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저희 직영 시공 소장들이 위치가 돼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저희가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보면 여기는 돼 하시는데 저 다음 주 포항 갑니다. 전국구 창호백화점. 네. 오늘 이렇게 3월 3일 이렇게 안내문 붙여놨고요. 구조가 이래요. 현관 들어오면 주방으로 들어가는 터닝 도어.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막기로 했고요. 이렇게 현관이 이쪽 이렇게 도어 열고 들어가면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입구방 2개 돼 있고 이렇게 거실. 지금 한참 철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16mm 유리 껴져 있는 이런 모습.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급 샤시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우리 고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것 또한 LS에서 발코니 전용 베스트라는 창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급형으로 지금 써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의 프로파일 형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신축 공사할 때 공사가 좀 꼼꼼하게 되지 않았던 그런 점들, 쉽게 얘기해서 하부가 처진다든지 상부가 과하게 올라가서 창틀이 많이 흔들려서 외부로부터 냉기가 많이 실내로 유입이 됐던 그런 형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지만 이번에 새로 입주를 하면서 창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는 네. 자기가 나빠서 아니라 시공이 잘못돼서 다시 시공을 하는 형태로.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 자동 투락으로 들어가 있었던 이 베스트란 창호인데 우리 고수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최고급 사양이었던 거. 여러 가지 시공의 문제, 외부의 실리콘이라든지 코킹들이 너무 노화돼서 비라든지 미세먼지, 벌레들 실내로 유입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안방. 집이 굉장히 넓고 잘 빠져 있어요. 지금 철거를 하고 골조도 이렇게 단열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구축이지만 신축 같은 그런 골조를 가지고 있어요. 50mm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스티로폴도. 이 골조도 굉장히 넓습니다. 창호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하부를 보면 이미 누수가 됐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곰팡이가 나오고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호로서는 1등급 창이지만 두하나 이거 샤시 갈 거 아니지? 좋은 거지. 근데 너무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래. 결론은 좀 누수도 있고
누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뭐 물론 뭐 창호, 소재, PVC다, 알루미늄이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시공이 잘 못 돼 있어서 외부로부터 빗물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던 그런 흔적입니다. 네, 여기는 셀프식으로 창호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셀프로 인테리어를 할 계획에 있는 현장입니다. 잠시 후에 건축주하고 제가 미팅을 잠깐 가질 텐데요. 창호 걸어놓고 제가 도와드릴 부분들 뭐 철거 내지는 목공 정도 잠시 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아직 못 하셨어요. 창호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셀프를 할지 아니면 턴키 업체에 의뢰를 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확장방 여기 한번 볼게. 얘 한번 보자. 어? 와 물이 있어 물이. 아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진짜 닫아봐봐. 옛날 방식 예전에 우리 공 반장님들도 예전의 방식 맨벽에 온돌이 붙이고 갑에 상 걸어서 스티로폴 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물이에요. 이게 비워놓은 지가 꽤 됐는데 이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여기 줄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짱짱하게 잘 해놓은 형태의 이 확장 공사인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맨벽에다 이거 붙여놨네. 확장이나 단열 이런 방식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들 개발하고 또 시행을 하면서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옛날 그 방식이거든요. 와, 물을 흐르는 거 봐. 지금 온도차도 없잖아. 온도차도 없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도 맨벽에 온돌이 붙이고 상 걸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세요. 아, 또 여러분. 이거 물 흐르는 거 봐, 이거. 이거 봐요. 이거 온도차가 없는데 물 흐르는 거 승려와. 와, 이럴 수 있나? 이거 봐요. 이게 줄줄줄 흘러요. 겨울 내내 이렇게 결로 때문에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있잖아. 며칠 전에 올렸는데 또 이 얘기 하더라고. 또 온돌이 붙이고 5mm짜리를 겹겹이 붙이는 방식이 있고 10mm짜리 한두 개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 온돌을 붙이면 안 된다. 그거 영상 나왔더라고. 또 우리가 한두 번 해봐? 스티로폴이든 아이소핑크보드든 스티로폴 자재로 완전히 맨벽에다가 밀착을 해야지만이 이 벽에 차가운 냉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실내까지 안 들어오게끔. 요거 온돌에 하나 붙여주면 이렇게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아 내가 진짜 엄청 답답했는데 이걸 내가 현장에서 보내. 절대 이런 시공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축 스티로폴로 완전히 폰본드 해가지고 딱 밀착해서 딱 붙여야지만이 실내로 찬 냉기가 유입이 안 된다. 요거는 안 돼. 이거 옛날 방식. 여기에 단열재를 붙여놓고 여기에 공간이 비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요 상 거는 방식은 똑같아요. 욕심 부리면 2P 정도 네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맨벽에서 여기 단열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냉기가 안으로 유입이 안 된다. 여기가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뭐 이 내용보다도 최소한 50에서 100mm 이상은 아이소핑크 보드를 밀착해서 대줘야 된다. 이거는 건축주랑 협의할 것도 없이 그냥 뜯고 다시 하자. 이거 잘 됐네. 저쪽도 확장방이 하나 있던데 한번 가보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걸 샤시를 열었는데 지금 이 맨벽에다 이렇게 온돌에 붙이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온도차가 없어요. 실내랑 내부랑. 근데도 물이 줄줄줄 흘러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뜯어 드릴게요. 확장방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걸 다 뜯어내고 이 부분도 단열을 어느 정도 좀 하고요. 저희가 목공 할 수 있게끔 그런 밑작업은 다 해드려요. 나중에 뭐 탄성을 하던 칠을 하던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뜯어서 제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무슨 벽돌로 보아놓긴 했네요. 뭐가 아유 여기 허당인데 이렇게 공사를 해놨을까. 아무튼 요거 띄고 얘도 지금 뭐 다시 발주해서 새로 하시자고요. 우선 뭐 오셨으니까 일단은 그 바닥 샌딩 업체를 섭외를 하셔서 철거할 부분들 네, 이런 몰딩이나 이런 것들 싹 다 제거하시고 그냥 백지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셀프 인테리어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일정이 진행이 안 돼요. 저희가 창 걸어놓고 샌딩하면 먼지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원래 샌딩 다 해놓고 창을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유리 쪽에다가 우리가 비닐을 싹 다 붙여 보양을 해놓을 테니까요. 바닥 샌딩 먼저 한번 알아보세요. 문짝 뭐 이런 거는 교체를 계획이 있으세요? 요것도 샌딩 해놓고 철거팀을 불러서 다 철거해서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목공을 하나하나 시작하시면 돼요.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세대 동의는 이미 다 받아놓은 거 아니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관리실 가셔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잡으시고 월화 철거를 작업하고요. 수목금 정도 이제 목공이 들어오면 돼요. 샌딩하고 목공까지 딱 끝내놓으면 아 이제는 좀 보여요. 그때는. 그럼 목공하고 이거는 민자로 다 정리하고요. 적은 거 주시면 제가 해가지고 저도 드려볼게요. 자 요거 제가 한번 공유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인테리어하고 이런 걸 앞두신 분들 턴키 업체에 맡기기 좀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적어서 디테일하게 주시면 본인 집이잖아요. 그나마 좀 저렴하게 뭔가 공사를 진행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어떤 부분을 철거하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됐습니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금액 뽑기가 정말 좋겠어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건물이 신축될 때 당시에도 LG에서 나오는 최고급 제품의 창호를 넣어놨는데 여러 가지 시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제품 성능을 다 발휘를 못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도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창호가 걸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누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흔적들이에요. 여기는 방부목으로 해서 마루를 이용해서 해놨었는데 드러내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들 때문에 우리 가족의 건강 또 기관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네. 여기 아파트를 보니까 네. 기존에 걸려 있었던 샤시가 당시에 고급 자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뭐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각종 화자가 있었던 거를 보면은 네. 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이 그림이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지금 댓글 중에도 어떤 아시는 분이 고수 같아요. 그분이.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시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그분 얘기처럼 시공이 정말 중요해요. 나 비싼 돈 주고 비싼 거 했으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텐데 시공을 잘못 해놓으면 그 좋은, 그 비싸게 준 그 샤시, 그 기능성 유리 창호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얼마나 속상했어요, 감독님. 그러면 창호들 네. 과정에서는 이렇게 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직원들 개개인의 손재주,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직영입니다. 직영. 이거 일단 다 뜯어야지. 여기다가 가시공을 해놓고 이거 띄워버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감독님. 지금 확장을 해놓은 형태인데 다 뜯고 확장형 이중창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전 사시던 분이 하실 텐데 그때도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꼼꼼하게 한다고 한 건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뭐? 야, 이건 이렇게 돼 있고 벽돌로 이렇게 해놓고 이미 결로가 있네요. 맨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냉기가 여기에 이렇게 돌겠죠. 그럼 얼마나 찼겠어요. 여기가 누수 자국도 있고요. 여기 벽돌도 이렇게 막 해놨어요. 최소한 스티로폴 하나라도 여기다 붙여놨으면 아이소핑크가 아닌 그냥 일반 스티로폴 하나만 50mm 하나만이라도 붙여놨어도 이렇게 결로는 안 생겼을 거예요. 그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상 걸어놨어도 됐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벽돌은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 벽돌은요 창호가 무겁잖아요. 이제 이 안에다가 덧대기 창호가 돼 있었어요. 유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뭐라도 개야 되는데 이거 여기 뭐 화단이 있네. 화단에 화분 받침 있네. 싹 빼가지고 야, 요거라도 개자. 요거라도 개야 유리라도 안 쳐지지. 신경 많이 썼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자체가 유리를 지탱을 못 해주거든요. 저 무거운 유리를. 유리만이라도 지탱해 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알록달록 신경 정말 많이 썼네요. 여기도 세면도 이렇게 고실고실하게 해놨네요. 고실고실하게. 이게 뭐지? 세면 할래다가 만 것 같은. 험하다, 험해. 이쪽 방, 입구방 한번 볼게요. 집이 넓고 방이 많아서 구경거리가 많아요. 처음에 이제 확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들은 옆 세대를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이렇게 대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행위허 가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외부 발코니 단창, 내부 이중창 이렇게 해서 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16mm 출처가 없어요. 이때는 워낙에 비품 유리가 유통이 많고 뭐 수입 유리, 재생 유리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그냥 재생도 쓰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이맥스다, 듀얼라이트다 로고를 붙이는 거겠죠. 이때만 해도 출처도 없고 뭐 어디 유리인지 뭐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투명화되고 정품화돼 있고 저도 이거 유리 빼고 이런 것만 참 오랜 시간 했는데 이거 한 10년, 15년 전에요. 요거 갖다 주면 거하게 진짜 회식할 정도의 돈이 나왔었어요. 우리 뭐 시청하시는 고수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정도의 평수에 유리 싹 갖다 주면 그날은 회식이에요. 저도 지금같이 이렇게 정보가 네. 알려져 있던 시대가 아닌 예전에 만약에 시공을 했었다면 이런 샤시로 아마 시공하지 않았었을까.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뭐 어떤 이런 커뮤니티도 없었고 또 이런 SNS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뭐 유튜브 뭐 이런 채널들이 창호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투명화되고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다. 그걸로 인해서 뭐 거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오픈이 돼 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얻고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집 창호 유리를 바꾼다 하면 출처 이렇게 마크 한쪽 우측 하단에 찍혀 있습니다. 정품이라는 것도 찍혀 있고 공장 상호라든지 다 찍혀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이런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도 결로가 심해요. 보시는 것처럼 보조 주방이 있어요. 아무리 날씨가 춥고 해도 여기서 조리를 한다. 환기 정도는 시켜줬어야 되는데 조리를 하거나 그리고 여기 또 세탁기 물 돌리죠. 여기 또 주방창은 이만해요. 설거지한 물들 여기 조리하는 어떤 이런 뜨거운 온기 다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창호 교체를 앞두고 계시고 교체를 하셨다면 아무리 추워도
잠깐이라도 환기 정도는 시켜야지 이 뽀송뽀송한 이런 실내를 유지를 할 수 있다. 곰팡이는 거짓말을 안 해요. 요놈들이 이렇게 정직해요. 네, 이렇게 해서 철거가 다 완료가 됐고 보시는 것처럼 세대 위로 다 양중을 마쳤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우리 직원들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장 계획이 있었지만 행위 허가서를 받는 도중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대피구가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행위 허가서를 받는 도중에 여기는 확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처럼 분합창과 외부창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창도 3층이 넘기 때문에 1대 2대1 창으로 양쪽 개폐 방식으로 했고요. 자동 핸들 집어넣고 여기 외부 발코니 전용창 한번 볼게요. 제가 앞전 시간에 LX 말씀드린 것처럼 뉴 베스트 140바 아직 설치만 해놓고요. 자동 핸들 홀타공 돼 있고요. 두 번 여는 번잡스러움이 싫으셔서 이중창을 안 넣고 단창을 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실이나 단독 발코니 이용할 때 공틀 일체형 단창을 놓기도 하는데 그거는 거실에 여기는 주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틀 일체형보다 다소 좀 깊고 넓은 발코니 전용 단창을 걸었습니다. 우선 지금 시공만 해놓은 상태고요. 폼 쏘고 실리콘 마감까지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확장의 이중창입니다. 하부 여기 지저분한 것들 사춤들 다 걷어내고요. 원 바닥은 그대로 노출시켜서 우리가 프라이머까지 다 발라서 밑작업을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곰팡이 결로 자국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프라이머 해서 샤시 안 치고 외부 실리콘만 다 하면 더 이상 결로라든지 더 이상 뭐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기존에 있는 목문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누수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오로지 결로.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온기가 계속 여기에 있는 냉기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결로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MDF로 되어 있거든요. 물과 습기에 굉장히 약한 소재라 이런 거 말고 차라리 12mm 합판으로 짰으면 더 짱짱하고 더 오래 갔을 텐데 이런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로로 인해서 이렇게 다 썩은 거예요. 이게 감독님 여기 무슨 빵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폼을 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폼보다 빈 공간이 더 많네요. 네네네. 방범목으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 털고 나서 보니까 여기 결로 곰팡이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노출시켜서 다시 한번 칠을 하던 타일로 마감을 하던 그렇게 작업을 해서 노출을 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삼중유리 한번 봐주세요. 감독님 삼중유리 유리가 이만해. 우리가 24mm 일반 유리, 요거는 삼중유리. 무게도 어마무시해요. 요거는 시스템 창호, 쉽게 얘기해서 등급이 하나 상향되는 등급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 삼중유리입니다. 이 삼중유리가 여기에 왜 필요하냐? 네, 여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일반 페어글라스 24mm, 26mm도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고수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삼중유리 낄 때 한번 보시면 알아요. 보통 성인 4명이서 들어야 들릴 정도의 무게인데 그러면 PVC 요 공틀 통바가 그 무게를 어떻게 지지를 해주냐. 그래서 원래 픽스나 이런 데는 가면을 두꺼운 보강제를 다 넣습니다. 이렇게 쳐보면 보강제 들어간 소리가 나요. 상부 보강심, 하부 보강심. 그래서 삼중유리의 그 무거운 무게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보강심을 다 넣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었던 이 슬라이드 창호를 줄일 거고요. 또 요 공간을 어떻게 쓰실 거냐면 가족들끼리 내 집에서 즐기는 글램핑 그런 용도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실내랑 구분을 지어주고 여기를 글램핑장으로 만드신답니다. 여기를 개방감 있고 뷰가 너무 좋아서 통유리를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의아했던 게 여기를 유리로 막는다고요? 그러면 이거 결로나 그럼 여기 환기는 어떻게 시킬 거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그다지 환기 목적보다 뷰 목적이다 하셔서 여기를 삼중유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무려 47T 삼중유리를 넣음으로써 외부와 내부 온도 차이를 최소화시켜서 결로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온기도 많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삼중유리 시스템 유리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다는 점. 여기를 글램핑장으로 쓴다.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이 부분을 환기구로 놔뒀습니다. 여기도 통유리로 지금 픽스 유리로 돼 있는데 이 주방 공간에 있는 환기를 기존에 있는 팬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환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니 요거는 통창으로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셔서 요것도 또 통창. 저도 수년간 하면서 저도 재미있고 항상 매 현장마다 만족을 느끼는 건 창호는 정말 그림 그리기 나름이다. 제가 뭐 그리는 그림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년간 창호를 해오면서 아직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기 픽스를 할 줄 알았냐고요. 여기 누가 고정 통유리를 할 줄 알았냐는 얘기죠. 근데 건축주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창은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앉히기 전에 꼼꼼하게 구석구석 틀을 다 앉혀놓고, 그리고 폼 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폼 건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폼을 쏘고 앉혀줘야 진짜 빈 공간 없이 우레탄 폼이 꽉 메워지기 때문에 폼이 들어가기가 다소 어려운 그런 구석 부분들을 먼저 충전 작업을 하고 창을 올려놓고 나머지 빈 부분들을 또 재충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우리 직원들끼리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꼼꼼하게 이렇게 한다는 점, 이것도 시공의 특장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아낌없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또 아낄 게 있고요. 아낄 게 있고 안 아낄 게 있지. 왜 그러냐면 마감 해놓잖아요. 그러면 평생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말하니까 또 그렇다. 평생 쓰고 싶어도 못 써. 좀 짠하긴 한데. 아낌없이 쏴. 아낌없이. 다시는 못 쓴다. 갈래? 자, 보신 것처럼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조금 위험해서 그렇지 껴만 넣으면 전혀 비바람 태풍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야, 또 남았다. 씨.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실하고 주방, 다른 세대들과 조금 특이한 이런 3중 유리 픽스를 넣어줬다는 거, 요거 하나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충남 서산에 중앙 하이츠라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집을 장만을 하셔서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상호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발품 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가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병행하는 이런 세대에 와 있습니다. 시공을 저희가 이틀 잡았습니다. 집안 평수가 54평이니만큼 굉장히 평수가 넓기 때문에 오늘 첫째 날 틀 걸고요. 유리까지 다 걸고 내일 내부 마감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핸들까지 걸고 완료 영상 이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완료한 영상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소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뒤에 이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 야, 끝났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 내가 잡을게. 개방감은 좋네요, 감독님. 그쵸? 너무 네네네.